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이 이제 물러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과정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개인에게는 좀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이제 탄핵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물러나게 됐는데, 이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50% 넘는 그런 득표율을 가지고 이제 3명이 경합을 했는데, 박형욱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을 했죠. 박형욱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 의사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이제 박형욱 비대위원장 글은 제가 의료 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2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의학 전문지를 통해서 이제 접했거든요. 일단 논리가 정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해놓으니까 좀 이렇게 정치적 역량도 있고, 그렇지만 소신이 굉장히 분명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소신이라는 것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일성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현재 의료 사태라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야 그래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 나머지 해결책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의 글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읽어왔고, 또 본인이 비교적 이제 다른 의사분에 비해 가지고 이런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잘 개진을 해봤죠. 그런데 그게 대단히 논리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포함했기 때문에 이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의료 사태가 해결의 물꼬를 틀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2개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1월 초순에 정식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본인이 물러나는데, 이제 2개월 동안 이제 이 관리를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된 거죠. 그 2개월 동안 무슨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에서 이야기한 것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양보하거나 선회하지 않으면은 이 전공의들의 복귀라든지 의대생 복귀라는 것은 일어나기 힘들 거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뭔가 사태의 해결책에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를 하지만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는 2달 동안의 짧은 그런 기간 동안에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의대생하고 전공의의 입장을 정확하게 개진을 해왔는데, 그것에 반하는 그런 정책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대한의사협회 내부를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논리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정적 점검을 같은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 그동안 이제 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임현택 회장 체제 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해야 했었던 그런 정부를 설득하거나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정적인 자료나 논리적 자료 이런 부분을 보완하거나 축적하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환기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 이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난관에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인이 총대를 메거나 뭐 그렇게 할 의향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가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이제 참가해가지고 참가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결론이랑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한덕수 총리나 이주호 교육부 총리나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행정부 내에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번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정해진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옹호하는 정도의 발언은 하겠죠. 예,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관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시는 거니까 본인은 관리를 해 나가는데 크게 흠결이 없이 본인도 좀 얼굴을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크게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 그렇게 무난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고 이제 교육부총리란 것은 이미 이제 풀 배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그런 본인이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냥 위에서 이미 정해진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은 일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정해진 결론을 갖고 그것을 무마하거나 합리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나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총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뭐 개인이 아니고 그냥 정해진 그런 입장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야 의정협의체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거기서 무슨 뭐 새로운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박형욱 의사협회의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돼 가지고 1월 초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까지 여러분들 중간에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는데 뭘 그 양반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대통령 외에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문제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대통령이 그냥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주호 교육부 총리나 한덕수 총리나 다 알 겁니다. 대통령이 다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뭐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비용을 다 함께 지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뭐 이전에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게 봅니다. 감사합니다.